이번 주 수급을 좀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눈에 보이시던가요? 네. 지난주에 수급 특징 업종으로 말씀드린 게 반도체와 음식료 업종이었는데요. 네네. 이들 업종은 여전히 수급이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 1위 종목이 테스나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네네. 테스나에 이어서 원익 QNC, ISC, 해성 DS가 반도체 부품 업종이고 TLB는 메모리 모듈 기판 업체로 모두 반도체 업종에 해당됩니다. 네. 주식시장은 대외 환경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제가 들어본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업황이 곧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네. 좀 생겼고요. 그 이유가 서버에 대한 수요가 아직 견조하고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반등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수급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수급의 상위에 올라와 있었다. 특히 후공정, 테스나, 그다음에 뭐 원익 QNC, 그다음에 ISC, 해성 DS 이런 데들이 수급적으로 좀 눈에 보였다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말고도 다른 뭐 업종들이나 이런 건 안 보이던가요? 특이한 부분은 오랜만에 바이오 업종에 수급이 네. 유입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급 상위에는 올라오진 않았지만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과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었는데요. 제가 운용을 위해서 지표들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시장 반응이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알아서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바이오 업종에 시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CDMO 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과 같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대형 제약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고 향후의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과 같은 회사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이번 주 수급과 관련된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좀 눈에 띄고 특이한 걸로 바이오 쪽으로의 매기가 들어오는 게 눈에 좀 보인다. 이거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게 조금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의 스토리에 더해서 이번 주는 반도체 부품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 업종 중에서도 시각 공정의 부품 업종인 일명 시각 파츠라고 불리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상승의 트리거는 시각 파츠, 예.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시각 파츠 업종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시각 파츠라는 게 뭔지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공정을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노각, 식각, 증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소모품이 많이 쓰이는 공정이 바로 식각 공정인데요. 노감 공정에서는 이 웨이퍼 판에다가 빛을 쬐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그림대로 식각 공정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깎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도적인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식각 공정은 여전히 해외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소모품은 국내 제품들이 국산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 시각 파츠 업체들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디램의 미세 선폭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말한 미세 공정과 관련이 맞습니다. 있고 식각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것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식각에서
좀 더 미세화하게 공정을 하게 될 경우 반도체의 이제 기술적인 수율 문제가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특히 비메모리 쪽에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를 겪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각 공정의 기술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시각 파츠의 수요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각 파츠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목할 기업들 좀 봐보죠. 네. 상장된 종목을 보면 TCK, 네. 원익 QNC, 월덱스, 하나머트리얼즈, KNJ, BCNC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이들 업체의 합산 매출액은 8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1.7조 원 수준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 2019년 당시에 합산 시가총액은 1.8조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5조 원으로 2.5배 상승을 했는데요. 네네. 반면에 주가 상승폭보다 이익 성장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은 2019년보다 오히려 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 파츠의 주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비중은 커졌는데 시가총액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 요즘 이제 관련된 기업들로 뭐 증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 시각 업체들도 그러면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나요? 특히 이 시각 파츠 업체들의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하죠. 수주 공시가 증설 공시가 증설 공시.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작성한 표를 보시면 네. 월덱스가 작년 11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번 달에 공시를 했습니다. BCNC의 경우에는 3월 3일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전부터 신규 시설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네. 이들 업체들이 이번 달에 특히 증설 공시가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서 CG에는 파츠 업체들에 대한 관련한 것들이 나왔고 증설 공시가 많다는 게 그럼 결국에는 이들의 투자를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런 시각 파츠 업체들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요인은 우선적으로는 고객사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해외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업체들이 그만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고객사에서 램리서치와 같은 장비 회사들에 납품하는 것을 비포 마켓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체들로 납품하는 것을 저희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비포 마켓이 더 큰 상황이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직접 교체를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으로써 시장은 더욱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을 하나 더 지목해 주시죠. 관련 업체들은 나갔는데 네. 이제 이들 중에서도 증설 공시가 굉장히 많은 데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높은 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핵심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 투자 규모는 기간에 따라서 네.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시설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공시 내용에서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네. 중요한 부분은 주요 제품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쿼츠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SI나 SIC와 같은 제품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쿼츠보다는 SI나 SIC가 수명 주기, 교체 주기가 좀 더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 쿼츠 안에서도 천연 쿼츠와 합성 쿼츠가 있습니다. BCNC라는 회사는 애프터 마켓에서 천연 쿼츠를 대체하는 합성 쿼츠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보다도 좀 더 교체 주기가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I와 SIC를 비교를 해보면 SI보다는 SIC가 좀 더 교체 주기가 길어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천연 쿼츠가 합성 쿼츠보다 더욱 크고 SI가 SIC보다 좀 더 크지만은 합성 쿼츠와 SIC가 이들 시장을 대체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에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트리거는
반도체 그 부품 업체 중에서도 시각 쿼츠 쪽, 시각 파츠죠. 파츠 쪽 기업들을 봤고요. 그 관련된 해당 기업들이 TCK, 하나머티리얼즈, 원희 QNC, 월덱스, BNNC 이런 회사들이 있다. 자세히 소개를 들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